네, 우리가 이제 교과서 184쪽에서 185쪽까지 대단한 평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진도는 뒤에 정적분의 활용 단어를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단한 평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래서 대단한 평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함수 f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3x 4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일 때 f0의 값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이죠. 그러니까 fx의 부정적분이 얘라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fx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함수를 미분해주면 3, 4,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다가 0을 대입하란 소리예요. 이것이 fx가 되는 거고 이것에다 0을 대입해주면 f0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정적분 x 플러스 1분의 x제곱 dx 플러스 인티그럴 x 플러스 1분의 x dx를 구하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각각 구하면 우리가 유리함수이죠. 유리함수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아서 모릅니다. 우리는 다항함수의 적분만 배웠기 때문에 얘를 덧셈을 가지고 문제를 변형을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은 이렇게 더한 다음에 적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적분은 더해서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죠. 분차를 인수분해해주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1 dx가 되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약분하면 인티그럴 x dx가 되어서 얘는 결국엔 2분의 1 x제곱 적분상수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번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함수 fx에 대하여 dx분의 d 인티그럴 x fx d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일 때 f3의 값은 이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fx 자기 자신이 나오고 이 값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x에다가 3을 대입한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해주면 3 곱하기 f3은 얘를 3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3의 세제곱은 27이고요. 3이 6 빼주면 21이 나옵니다. 따라서 fx는 3으로 나누어 주면 3, 7에 21이 되어서 fx가 아니라 f3은이죠. f3은 3, 7에 21 약분이 돼서 답은 7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티그럴 fx dx 여기 dx분의 d 어떤 함수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얘는 fx 뒤에 적분상수 c가 반드시 붙습니다. 뒤에 적분상수 c가 반드시 붙어요.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만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해주면 뒤에 적분상수 c가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4 d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적분상수 c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우선 얘를 우리가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을 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되고요.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요.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말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없죠. 교점. 이렇게 되면 이 말은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점이 없다는 말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판별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근만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을 좀 지워볼게요. 밑에 있는 식을 좀 지우면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보여주면 되니까 16 판별식 D는 우리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B니까 16 마이너스 4AC 해서 4 대문자 C가 되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 그래프가 항상 X축이 위에 있고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도 없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와서 결국엔 4C가 16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따라서 C는 4보다 커야 합니다. 양변을 4로 나눠주면 C가 4보다 크니까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4보다 큰 거는 5밖에 없네요. 다음은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리미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1, 1 플러스 n분의 2k 세제곱을 2분의 1 인티그랄 1부터 x 세제곱 dx일 때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리미트 시그마는 여기 인티그럴로 바뀝니다. 인티그럴.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티그럴로 바뀌고요.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x의 세제곱이었죠. 여기 x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을 x라고 둔다 이거죠. 이것을 x라고 둡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이 되고요. 그럼 x의 값은 1부터 두 칸 같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그러면 여기가 n분의 2니까 얘도 n분의 2가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1이니까 다시 1로 만들어 주려면 앞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해지고 dx가 돼요.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보면 a에는 뭐가 와야 해요? a에는 3이 와야 해요. 그래서 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볼 건데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1부터 4까지 적분하면 a, 3부터 5까지 적분하면 b, 3부터 4까지 적분하면 c일 때 1부터 5까지 적분한 것을 a, b, c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1부터 4까지의 넓이가 a죠.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a입니다. 그러면 3부터 5까지 이 넓이가 요 넓이가 b라는 소리네요. 그리고 3부터 4까지가 c예요. c. 요만큼의 넓이가 c예요. 그러면 1부터 5까지를 구하세요잖아요. 1부터 5까지는 우선은 1부터 4까지 가면 a고요.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가면 b인데 여기가 한번 겹치잖아요. 겹치는 부분 한번 빼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c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 빼기 c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라지 fx는 인티그럴 0부터 x fx t dt일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y는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f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fx는 0부터 x까지 적분하여라. 그러니까 0부터 x까지의 넓이를 얘기해요. 만약에 x가 a이면 요 a까지의 넓이, b면 이 b까지의 넓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넓이가 계속 증가했다가 넓이가 증가하죠. 넓이가 양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넓이가 음수가 됩니다. 음수. 그래서 넓이가 감소했다가 계속 감소합니다. 여기까지 넓이가 계속 감소해요. 넓이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음수니까요. 그다음에 다시 양수가 되니까 다시 넓이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것은 넓이, 그러니까 부호가 있는 넓이다.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양수일 때는 계속 넓이가 증가했다가 요함수가 그 다음에 음수 부분은 넓이가 음수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다 다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밑에 보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억 1번 문제를 보면 FA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A라는 말은 우리가 F 프라임 X가 FX라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이 함수에 미분하면 fx가 나오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것은 이 함수의 기울기와 같더라. 그래서 a에서의 기울기는 0이네요. 0. 그래서 얘는 0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fb에서의 기울기는 음수네요. 음수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FC에서의 기울기는 극소값이니까 0이 맞네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D에서의 기울기는 양수죠. 양수고 0에서의 기울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미분 계수, 그러니까 우미분 계수를 구한다면 우미분 계수는 0보다 커야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이 식은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해요. 이 극한값 x가 1로 갈 때 분모 x-1이 왔을 때 이런 극한값이 나오면 항상 우린 미분 계수와 연관을 짓습니다. 미분 계수와. 그러면 얘는 우리가 x-1분의 인티그럴 1부터 x까지 t-5 dt. 여기서 앞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요거만 써 있잖아요. 그럼 뒤에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빼기, 얘는 인티그럴 1부터 1까지 t-5 dt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부터 1까지는 어차피 0이니까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우리가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위에서도 풀었지만 사실 얘는 우리가 라지 f x라고 한다면 얘는 라지 f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 1에서의 미분 계수를 의미하죠. 즉 fx, 그러니까 요 식을 미분해 주면 즉 f 프라임 x는 t를 x로 바꿔준 거죠. 그냥 여기에는 t를 x로만 바꿔주면 장땡입니다. 장땡.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1-5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4니까 결국엔 4가 되겠죠. 그래서 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의 제곱 -4x 플러스 k와 x축, y축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 a, b의 넓이의 b가 1:2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가 2네요. 2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가 2차 함수니까 얘를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참 좋겠는데 이 점의 좌표는 모르고요. 왜냐하면 k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이 꼭지점의 좌표는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얘를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2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k -4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 꼭지점의 좌표,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가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와 요 넓이는 똑같으니까 실제로 요 넓이랑 똑같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A의 넓이와 B의 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반을 나누죠. 그래서 A와 2분의 B가 같아요. 그러면 A의 넓이가 여기의 넓이가 같으니까 즉 얘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0부터 2까지 x제곱 -4x 플러스 k dx를 적분해주면 0이 나와야 합니다. 0. 왜냐하면 요 넓이는 양수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그래서 얘가 넓이가 a라면 요 부분은 -a와 같습니다. -a. 왜냐하면 음수에 있으니까요.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a와 -a를 더해주면 당연히 0이죠. 그래서
얘를 적분해주면 0이 나와야 하니까 이때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kx가 되고요.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2만 대입해서 0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해주면 3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2k는 0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3 계산해주면 2k는 8 마이너스 3분의 8과 같고, 즉 k는 따라서 k는 양변 2로 나눠주면 4 빼기 3분의 4죠. 그래서 3분의 12 빼기 4니까 8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8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두 곡선 y는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두 도형을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되죠. 그래서 두 도형을 먼저 빼볼게요. 얘 도형을 빼고 절대값을 씌운 게 도형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빼면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게요. 왜냐하면 언제 절대값을 씌울 건데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절대값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2x로 묶어주면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즉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0,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최고창이 양수니까 반드시 얘는 위로 올라오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되고요. 얘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서 왜 원점 대칭이냐면 여기 차수가 홀수이면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그래프를 봐도 원점 대칭 인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반쪽만 구하면 되겠죠. 요 반쪽만 구해서 2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요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되죠. 올려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2개니까 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2배. 그래서 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를 적분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2배에 얘는 2분의 1 x의 4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4x의 제곱 0 마이너스 2가 되고서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그래서 2배에 0 대입하면 0이고 빼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분의 16, 그래서 8이고 8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4, 4, 4, 16이 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2 곱하기 8 해서 16이 나옵니다. 16.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역함수가 나왔는데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하면 좋겠는데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구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y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지 모르지만 우선은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x가 1일 때 1을 대입해보면 1을 지나죠. 그래서 1일 때 1을 지나고요. 그래프를 좀 크게 해야겠네요. 그래프를 다시 그릴게요. 좀 크게 해서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그러니까 x, y가 돼서 1부터 2까지 fx는 그러니까 1을 넣어주면 1이니까 x가 1일 때 1을 지난다는 소리죠. 1
요 점을 지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2까지니까 x에다 2를 넣어주면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8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6이 되네요. 6. 여기가 6이라고 해볼게요. 6. 그러면 fx라는 함수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이 안을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되겠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함수의 역함수는 gx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역함수는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x가 1일 때 역시 1을 지나고 y는 x 대칭이니까요. y는 x 대칭이니까 그다음에 6일 때 2일 때 6이었으니까 얘가 6일 땐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6이라면 여기가 2라는 점을 지나겠어요. 2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y는 x 대칭이니까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요 넓이랑 지금 요 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도형의 넓이는 요 도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죠. 요 도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죠. y는 x 대칭이니까요.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분하는 것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요 모양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큰 사각형의 넓이는 2, 6, 12가 되고요. 빼기 이 작은 사각형의 넓이가 1이니까 얘는 11이 되겠습니다.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 원래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니까 1,1은 1,1로 가고 그다음에 2,6은 6,2로 가서 실제로 이 도형이 합동이 되겠습니다. 합도형이. 그래서 도형을 옆으로 옮겨주면 직사각형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로 구했습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채연이는 하루에 30분씩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한다. 다음 그림은 채연이가 달리는 러닝머신에 표시된 속도의 그래프이다. 채연이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린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린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속도니까 우리 속도를 적분하면 이 거리 위치가 되죠. 위치가 되는데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절대값 속도를 적분해야 합니다. 절대값 속도를 적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구하기 전에 먼저 단위부터 확인할게요. 단위. 여기 킬로미터 퍼 아워 얘는 시간을 아니죠. 근데 얘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린 거리가 다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는 그대로 가되 분을 우리가 시간으로 고쳐야겠어요. 그러니까 10분은 60분의 10이죠. 60분의 10시간. 그러니까 얘를 분을 시간으로 고칩니다. 시간. 그러면 얘는 60분의 25, 얘는 60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요 거리는 요 길이 우리가 지금 사다리꼴 넓이니까 요 길이는 60분의 15가 되죠. 60분의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랫변의 길이는 60분의 30이고요. 그래서 60분의 30 더하기 60분의 15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냥 곱하기 높이는 8이죠. 높이는 8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와 8 약분해주면 4가 되고요. 4가 되고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요거 계산해주면 6분의 45죠. 60분의 45 60분의 45고 5로 나눠주면 되니까 5로 나눠주면 4, 5, 9, 45 그 다음에 얘는 12가 되고요. 얘는 4, 3, 3, 3 그래서 결국엔 3km 되겠습니다. 3km. 그 다음에 우리가 서답형 볼게요. 여기 서답형은 13번, 14번까지는 시험범입니다. 서답형 13, 14번은 시험범이에요. 우선 여기 썼던 거 지우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점 0,2와 1,0을 지나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x 세제곱에 비례할 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라는 소리는 f 프라임 x를 구하는 건데, 얘가 x 세제곱 비례하다. 비례하다란 말은 앞에 어떤 상수배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비례한다. 그러니까 상수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해주면 fx가 나오겠죠? 이걸 적분해주면 fx가 되는데, 이게 적분해주면, 부정적분을 구해주면 얘는 4분의 1 kx의 4제곱 플러스 적분사수 c가 되겠어요. 그럼 얘가 0,2와 1,0을 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해주면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f 0을 대입해주면 c는 2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1을 대입해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f 1을 대입해주면 4분의 1k가 되고요. 아까 c가 2였으니까 c 대신에 2를 넣어주면 얘가 0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그래서 k는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8이 와야겠죠. 그래서 fx는 k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x의 4제곱, 그 다음에 적분함수 플러스 c는 2가 되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양의 정수 n에 대하여 an은 어떤 수열이죠. 수열 an은 인티그럴 0부터 n까지 3x제곱 dx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이때 n 4제곱분의 a1, a2, a3, an까지 이것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얘를 먼저 계산해보면 되니까 부정적분은 x의 세제곱이죠. x의 세제곱이고 여기 0부터 n까지 n을 대입해주면 즉 n의 세제곱이라는 말이네요. 그럼 얘는 문제를 다시 고쳤으면 n이 무한대로 할 때 n의 4제곱분의 얘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앞에 n분의 1 빼주고요. n의 4제곱분의 1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을 구하는 거랑 같고요. 얘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의해서 세제곱 공식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얘는 즉 4n 4제곱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 4제곱분의 n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4차식이니까 최고 개수는 4분의 1 되겠죠. 얘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는 또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또는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인티그럴 x의 세제곱 0부터 1까지 dx와 같아서 얘는 4분의 1에 x의 4제곱에 0부터 1까지, 그래서 얘는 4분의 1 역시 같게 나오겠습니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는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또 보겠습니다.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1과 이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x 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x 세제곱 곡선은 원점을 지나가죠. 근데 플러스 1이니까 얘는 0,1을 지나가겠어요. 0,1을 지나가면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 곡선 위의 점 1,2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라는 거죠. 1,2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예, 접선을 우리가 구해볼게요. 접선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요. 접선을 먼저 구해볼게요. 우선 접선의 기울기는 y'은 3x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기울기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2는 기울기 3 곱하기 x-1이 돼서 y는 3x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y는 x세제곱과 y는 3x-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3차식에서 이 1차 함수,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x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1 빼기 3x 마이너스 1을 계산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돼서 얘를 이제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적분해줄 건데 우선은 교점 하나는 찾을 수 있죠. 교점이 1인 건 우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게요. 얘는 1, 0, 마이너스 3,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우선은 1에서 교점을 갖고 있으니까 1로 나눠주면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 되고요. 즉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교점의 좌표는 1이고요. 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dx를 계산해주면 넓이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절대값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항상 양수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저 그래프가 위에 있죠. 그래서 어차피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래서 1을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가 되고요. 빼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4분의 16이니까 4가 되죠. 그래서 4분의 16이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또 넣어주면 2분의 3 곱하기 4에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가 되겠어요. 즉 이걸 계산해 줄게요. 그럼 여기 우선은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먼저 계산해 줄게요. 그럼 얘는 4분의 6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4 마이너스 4 지워지고 플러스 6 플러스 2니까 플러스 8이 돼서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4, 8에 32고요. 즉 4분의 27이 나오겠네요. 4분의 27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좌표가 10인 점에서 좌표가 10인 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속도가 8 빼기 4T일 때 다음으로 답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 그래서 처음 위치가 10이라는 거죠. 처음 위치가 10이라는 거예요. 우선 1번부터 볼게요.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속도가 0일 때 바뀝니다. 속도가 0일 때 바뀌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든지 운동 방향이 올라가다가 바뀌면 그 값을 갖겠죠. 운동 방향이 바뀌면 그 값을 갖기 때문에 이때 속도는 0이 돼요. 0.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점 중에 운동 방향이 바뀌더라. 그러면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를 구해보면 되죠. 그래서 8-4t가 0이다. 즉 t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 그럼 2초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잖아.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위치의 함수는, 그러니까 위치는 st는 뭐랑 똑같냐면 인티그럴 8-4t dt가 똑같고요. 즉 그 다음에 처음 위치 S0은 얼마가 돼야 한다? 처음 위치는 10이죠. 10. 처음 위치는 10이에요. 그래서 ST를 구해볼게요. ST를 구하면 얘는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가 되고요. 처음 위치가 10이라는 것은 0을 대입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10이 되겠어요. 그러면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몇 초 후인지 구하고, 즉 2초 후이다. 그때 위치는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S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6 플러스 10. 그래서 얘는 18이 되겠습니다. 네, 전피가 출발하여 원점에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세요. 그리고 이때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P가 원점에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ST가 언제 0이 되느냐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0이 언제 0이 되느냐.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인수분해 해줄게요. 인수분해 해주면 얘는 t 마이너스 5 그다음에 t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러면 시간의 음수가 안 되니까 t는 5초일 때 원점이 돼요. 그럼 원점 5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잖아요. 움직인 거리는 인티그럴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티그럴 0초에서부터 5초까지 절대값 8-4t dt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8-4t의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t가 2일 때 0이 되는 걸 알았었죠. 사실은 x절편이 2가 되고요. y절편은 8이죠. 8.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가 0초부터 5초까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5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음수니까 이 부분을 양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인티그럴 0에서부터 2까지 8 빼기 4t dt가 되고 더하기 인티그럴 2부터 5초까지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4t-8 dt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인티그럴 8t 마이너스 그 다음에 2t의 제곱 0부터 2까지 더하기 얘는 2t의 제곱 마이너스 8t죠. 8t 2부터 5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2부터 넣어줄게요. 28에 16 마이너스 24, 42, 8 되고요.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생략할게요. 더하기 5를 넣어주면 5, 25 곱하니까 2니까 50 빼기 5, 8에 40 빼기 2를 넣어주면 2, 4, 2, 8 마이너스 2, 8에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줄게요. 얘는 8이죠. 8이고요. 더하기 얘는 1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마마풀. 그래서 8. 그래서 결국엔 총 26만큼 이동했다. 26만큼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